당신의 몸속에서 실제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매운맛이 약히 되는지 그 진짜 비밀은 본문에서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당신은 요즘 몸이 쉽게 식고 손발이 자주 차갑고 조금만 움직여도 금세 피곤해지나요? 또는 식사는 제대로 하는데도 기운이 잘 차지 않고 이유 없이 몸이 느려진 느낌이 들 때가 있나요? 살이 빠지지 않는 이유가 혈당 때문이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순환의 속도가 떨어졌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60대, 70대 분들이 나이가 드니 그렇지 하고 넘기지만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절반 이상이 저천저순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는 연구가 있어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몸 한쪽은 늘 미지근하고 천천히 흐르는 강처럼 힘이 빠져 있는 상태죠. 그런데 이 조용한 문제를 단번에 깨우는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매운맛, 그 매운맛 속에 숨어 있는 캡사이신입니다. 캡사이신은 혀만 얼얼하게 만드는 자극제가 아니라 노년기에 약해진 혈관과 순환을 즉시 깨우는 점화 스위치 같은 역할을 합니다. 고추를 한 점 먹었을 때 당신의 심장이 조금 빨리 뛰고 얼굴이 따뜻해지고 손끝에 감각이 돌아오는 바로 그 순간. 그 작은 변화가 몸속 세포들에게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 것이죠. 지금 몸을 다시 깨워라. 저에게는 기억에 남는 70대 초반의 환자분이 있습니다. 평생 매운 음식을 거의 먹지 않았던 분이었죠. 순환 문제로 손끝 감각이 둔해지고 조금만 걷기만 해도 다리가 무겁다고 호소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아주 작은 루틴을 권했어요. 고추 한 점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단 한 숟가락의 매운맛을 식사 속에 넣어보세요. 그분은 반신반의했지만 2달 뒤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몸이 뜨거워지는 느낌이 들고 아침에 다리가 덜 무거워요. 왜 이런 변화가 나타났을까요? 그 이유는 캡사이신이 혈관을 넓히고 혈류 속도를 순간적으로 빠르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몸은 마치 오래된 보일러 같은 면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면 순환이 느려지고 열이 잘 돌지 않고 몸 구석구석이 차가워지는 거죠. 그런데 매운맛은 이 오래된 보일러의 스위치를 다시 켜는 열 자극처럼 작용합니다. 이제 잠시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요즘 손발이 자주 차가운가요? 조금만 걸어도 또 다리가 무거워지나요? 식사 후 졸음이 쏟아지고 몸이 답답한가요? 이 질문 중 하나라도 네라고 답했다면 몸속 순환을 깨우는 작은 신호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는 생각보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당신 밥상 위에 이미 있는 토마의 매운맛 한 숟가락 다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아직 시작하지 마세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어떤 매운맛이 더 안전한지, 그리고 노인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3가지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이제 우리는 본격적으로 몸이 왜 차가워지고 느려지는지의 근본 이유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해해야만 매운맛이 왜 약이 되는지 확실하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속에서 가장 먼저 느려지는 것은 혈액의 속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만 신경 쓰지만 실은 그 이전 단계에서 순환 자체가 약해지는 변화가 quietly 시작됩니다. 당신도 이런 경험 있지 않나요? 앉아있다가 일어날 때 잠깐 어지러운 느낌, 겨울이 아니어도 손끝이 차갑고 굳어있는 느낌, 식사 후 몸이 갑자기 무거워지는 답답함. 이 모든 현상의 중심에는 미세순환의 저하가 있습니다. 노년기에 들어서면 혈관벽은 자연스럽게 탄력을 잃고 혈관 내부는 조금씩 좁아지고 혈액의 점도는 조금 더 끈적하게 변합니다. 이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서 혈액은 마치 오래된 수도관처럼 천천히 흐르기 시작하죠.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혈압이 정상이어도 순환이 나빠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건강검진은 정상이던데 라고 말하죠. 하지만 혈압 수치가 정상이라고 해서
당신의 혈액이 속도와 온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때 매운맛이 어떻게 작용할까요? 캡사이신은 혈관에 약한 열 자극을 주어 혈관을 부드럽게 확장시키고 혈류가 속도를 높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아주 미세한 반응이지만 이 반복이 몸 전체의 순환 패턴을 조금씩 바꿉니다. 조금 서프리싱 사실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이 뜨거운 자극을 더 필요로 한다는 연구가 있어요. 왜냐하면 60대 이후에는 천 조절 기능이 떨어지고 내부 장기의 온도가 평균 0.300경/5도 정도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기온이 낮아서가 아니라 몸의 내부 엔진이 과거처럼 뜨겁게 돌지 못하는 거죠. 그렇다면 매운맛은 단순 자극일까요? 아닙니다. 캡사이신은 자극이 아니라 신호입니다. 혈류를 올려라, 열을 전달해라, 세포에 산소를 보내라. 바로 이 신호에 몸이 반응하며 살아나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전문가가 동일한 의견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일부 의사들은 매운 음식이 위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하지만 많은 연구에서는 적절한 양의 캡사이신은 오히려 위 점막을 보호하는 작용을 한다고 보고합니다. 즉, 문제는 매운맛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얼마나,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이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지금 당신의 몸은 뜨거운 반응 신호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너무 자극을 받아 예민해져 있을까요? 이 답은 다음 섹션에서 환자의 실제 이야기를 통해 더 명확해질 겁니다. 제가 만난 72세 남성 환자분은 평생 순한 음식만 드시던 분이었습니다. 속이 약해서 매운 음식을 멀리했고 조금만 매워도 얼굴이 화끈거린다며 고추는 거의 건드리지 않았죠. 그런데 어느 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송긋 감각이 둔해지고 발바닥이 얼음장 같아요. 검사를 했을 때 큰 질환은 없었지만 혈액순환 속도가 평균보다 15% 정도 낮았고 손발의 말초 온도가 크게 떨어져 있었죠. 그에게 저는 아주 작은 실험을 제안했습니다. 매운 떡볶이, 매운 라면 이런 건 하지 마세요. 단지 식사에 캡사이신이 들어간 음식을 티스푼 반만 넣어보세요. 그분은 고추장 반 스푼이 전부였고 처음엔 몸이 화끈거리는 것이 불편했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왔다고 했습니다. 아침에 손이 덜 차갑고 걷기가 조금 가벼워요. 그는 오히려 의아해하며 묻더군요. 이 조그만 자극이 몸에 이렇게 영향을 준다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노년기 혈관은 큰 변화보다는 작은 반복에 반응합니다. 큰 불꽃이 아니라 작은 불씨가 몸을 다시 드는 거죠. 이 환자분처럼 캡사이신은 하루아침에 기적을 만드는 성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미세혈관에 지속적인 열 자극을 주면서 몸이 잊고 있던 순환 패턴을 되살리는 역할을 합니다. 반대로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죠. 나는 매운 음식 먹으면 속이 쓰려서 안 돼요. 이 말 역시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강한 매운맛이 아니라 약한 마은 자극입니다. 고추기름 몇 방울, 고추장 반 스푼, 고춧가루 한 꼬집이면 충분합니다. 이쯤에서 당신에게도 질문 드려볼게요. 당신도 혹시 나한테는 이 정도면 너무 매운가? 하고 스스로 더 쉽게 포기했던 습관이 있지 않나요? 잠시만 더 제 이야기를 따라와 주세요. 다음 섹션에서는 왜 단 한 스푼의 매운맛이 노령이 혈관을 깨우는 과학적 원리를 설명해 드릴게요. 캡사이신은 단순히 혀에 자극을 주는 분자가 아닙니다. 몸속에서 TRPV1이라는 센서를 자극해 지금 온도를 올려라 라는 신호를 보내는 작은 스위치입니다. 당신이 매운 음식을 먹을 때 얼굴이 뜨거워지고 머리가 조금 맑아지고 심장이 약간 빨리 뛰는 느낌이 드는 이유는 바로 이 반응 때문입니다. 이걸 의학에서는 capsaicin induced vasodilation, 즉
캡사이신에 의한 혈관 확장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더 놀라운 사실도 있습니다. 캡사이신은 열을 만들어내는 성질 열 발생, 테르모제네시스를 도와 몸속의 지방을 태우고 에너지를 즉시 만들어 사용하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매운맛을 먹고 나면 몸이 뜨거워지고 움직이고 싶은 느낌이 생기기도 하죠. 하지만 과학자들 사이에는 작은 논쟁이 있습니다. 캡사이신의 효과가 일시적인가,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가? 일부 연구자는 일시적 효과만 의미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최근 여러 임상에서는 소량의 캡사이신을 꾸준히 섭취한 노인의 순환 내 대사 속도가 실제로 개선된다는 보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논쟁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내 몸이 지금 이 자극을 필요로 하는가? 가끔은 몸이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몸이 차갑게 깨어났는지, 걷기 시작할 때 다리가 굳어 있는지, 식사 후에 몸이 무거워지는지, 이 모든 순간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는 다시 점화되기를 기다리고 있어. 그렇다면 캡사이신은 그 점화를 위한 불씨입니다. 작지만 정확한 위치에서 불을 붙이는 성냥처럼 미세혈관을 달구고 혈액의 흐름을 깨우고 몸이 다시 따뜻한 온도를 찾게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몸은 차가워진 관성 속에 머무르고 있는지, 아니면 조금만 자극을 주면 금세 일어설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면 캡사이신이 혈관에서 일으키는 정확한 변화야, 즉 혈관이 실제로 어떻게 열리고 반응하는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될 겁니다. 매운맛을 한 입 먹었을 때 당신의 몸에서 가장 먼저 반응하는 곳은 혀가 아닙니다. 실은 혈관입니다. 혀는 단지 알림벨일 뿐 진짜 변화는 몸속 깊은 곳에서 일어납니다. 많은 분들이 매운맛은 소화기관만 자극하는 것 아닌가요?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매운맛을 먹는 순간 가장 빠르게 변화하는 것은 말초혈관, 특히 손, 발, 얼굴, 주변의 미세혈관입니다. 이 혈관들은 아주 얇고 작아서 기온, 감정, 음식에 영향을 즉시 반영하는 민감한 구조입니다. 캡사이신이 들어오면 이 미세혈관은 일종의 열 신호를 받아 10-15% 정도 확장됩니다. 이 확장이 바로 따뜻함, 붉어짐, 맥동감으로 느껴지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놀랍지 않나요? 혀에 닿았던 작은 매운맛 하나가 당신의 혈관 수십억 개를 통해 따뜻한 물결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 여기서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노년기에는 혈관이 탄력을 잃기 때문에 자극이 와도 쉽게 열리지 않습니다. 마치 오래된 고무줄이 뻣뻣해지는 것처럼요. 그런데 캡사이신은 이 뻣뻣한 혈관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작은 열 스트레칭 역할을 합니다. 이 스트레칭이 반복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피가 흐르는 길이 조금씩 더 부드럽게 열리고,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덜 뻐근하고, 아침에 손의 차가움이 줄어드는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물론 모든 연구자가 매운맛이 혈관에 좋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는 혈관 확장이 잠깐이라 의미 없다고 주장하죠. 하지만 최근에는 짧은 확장이 반복되면 장기적 순환 패턴이 개선된다고 이모니고 보는 움직임이 큽니다. 우리가 운동할 때도 딱 10분 걷는다고 근육이 자라는 건 아니지만 그 행동을 매일 반복하면 몸이 바뀌듯이 말이죠. 이쯤에서 작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당신의 몸은 요즘 어떤가요? 아침에 손끝이 유난히 차갑거나 식사 후 다리가 무거워지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그렇다면 당신의 혈관은 난 지금 따뜻한 신호가 필요해 라고 말하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캡사이신은 그 신호를 보내는 간단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이제 다음 섹션에서는 이 따뜻한 자극이 뇌까지 어떻게 전달되는지, 그리고 왜 노령이 기억력, 집중력에도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매운 음식 먹으면 머리가 맑아진다고 말하죠.
의학적으로 보면 이것은 단순한 느낌이 아닙니다. 캡사이신이 만들어낸 순환 변화가 뇌까지 전달된 결과입니다. 뇌는 몸 전체 에너지의 20%를 사용하는 기관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뇌 혈류량이 12% 감소합니다. 그래서 집중이 어렵고 대화 중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고 머리가 무겁게 느껴지는 일이 잦아지죠. 여기서 뜨거우는 매운맛이 뜻밖의 역할을 합니다. 캡사이신이 혈관 확장을 일으키면 뇌로 가는 혈류 흐름도 일시적으로 개선됩니다. 이 증가폭은 크지 않지만 잠깐의 향상이라도 뇌는 즉시 반응합니다. 아침에 매운 국물을 한 숟가락만 먹어도 오늘 정신이 좀 또렷한데 하는 느낌은 뇌가 산소 신호를 받은 순간입니다. 또한 캡사이신은 교감신경계도 자극해 각성도를 올리는 작용이 있어 피로한 오전 시간에 몸과 뇌를 깨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커피의 카페인과는 방식이 다르지만 결과적으로는 비슷한 깨우는 효과를 주죠. 여기서 또 하나 반전 같은 사실. 매운맛은 뇌를 자극해 스트레스를 유발한다는 오해가 있습니다. 하지만 적당한 매운맛은 오히려 뇌에서 엔도르핀 분비를 증가시켜 기분을 안정시키기도 합니다. 운동 후 기분이 좋아지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물론 매운 음식만 먹으면 뇌혈류가 좋아진다는 식의 과장은 금물입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하는 건 노년기 뇌가 작은 자극에도 반응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며 그 작은 반응을 깨우는 역할로서 매운맛이 의미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쯤에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 뇌는 요즘 얼마나 활발히 깨어 있을까? 내가 무기력한 이유는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순환의 문제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 지점에서 영상 중간에 작은 부탁 하나 드릴게요. 이 내용이 부모님께 도움이 될 것 같다면 지금 바로 공유 한 번만 눌러주세요. 이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몸을 따뜻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섹션에서는 노인도 부담 없이 따라할 수 있는 안 아프게 과하지 않게 매운맛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매운맛이 좋다고 해서 억지로 매운 라면, 매운 찌개, 불닭처럼 강한 자극을 먹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노년기의 몸은 강한 자극보다 지속적인 약한 자극에 더 잘 반응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합니다. 혀가 아니라 혈관을 위해 드신다고 생각하세요. 노인을 위한 매운맛 루틴의 핵심은 단 3가지입니다. 강도가 아닌 양 조절 매일 반복되는 작은 습관,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는 안전한 형태. 첫 번째, 고추장 반 스푼. 고추장은 발효식품이라 위장 부담이 적으며 캡사이신 함량은 매운 고추보다 낮아 노인에게 적합합니다. 밥 한 숟가락에 고추장 반 스푼만 더해도 충분한 자극을 줍니다. 두 번째, 고추기름 몇 방울 손 씻고 안전합니다. 국, 두부, 나물에 산모 5방울 떨어뜨리면 맛을 해치지 않으면서 혈관에 열 신호를 보냅니다. 세 번째, 고춧가루 한 꼬집 된장국, 미역국, 배추국처럼 순한 국물에 고춧가루 한 꼬집이면 충분합니다. 국물 속에서 서서히 풀리며 은은한 열감을 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칼칼하다 정도의 자극만 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매워서 땀이 날 정도면 이미 과한 상태입니다. 적당한 자극은 혀식도 위장에 무리 없이 혈관과 신경만 딱 필요한 만큼 깨워줍니다. 그리고 많은 환자분들이 처음에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효과를 빨리 보려고 양을 늘린다. 이건 오히려 실패하는 지름길입니다. 노년기의 혈관에는 반복에 반응하기 때문에 매일 반 스푼이 훨씬 강력한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이쯤에서 질문 하나. 당신이라면 어떤 방식이 가장 편할 것 같나요? 알료의 국물에 한 꼬집, 아침죽에 고추장 반 스푼, 저녁 나물에 고추기름 몇 방울? 이 선택은 다음 섹션에서 더욱 확실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매운맛에 대한 오해가 풀리면
당신의 걱정이 많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매운맛은 유독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 매운 음식을 꺼리는 분들은 대부분 다음 세 가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1. 매운 음식은 위를 망친다.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과도한 자극은 당연히 위 점막을 자극할 수 있지만 소량의 캡사이신은 오히려 위 점막 분비를 촉진해 보호 효과를 나타낸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고추장고, 고추기름처럼 순한 형태는 위험성이 적습니다. 2. 혈압이 오르는 거 아닌가요? 역시 강한 매운맛은 일시적으로 심박을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인에게 권하는 약한 매운맛 루틴은 오히려 혈관 확장, 말초 저항 감소를 통해 일부 사람에게는 안정감을 주기도 합니다. 즉, 문제는 매운맛 자체가 아니라 강도입니다. 3. 속이 쓰릴까봐 걱정돼요. 속쓰림은 위상과 식도 역류의 문제이며 매운맛은 주범이 아닙니다. 기름진 음식, 늦은 식사, 카페인, 과식이 더 큰 원인입니다. 따라서 가볍게 조절된 매운맛은 속쓰림과 무관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오해해 왔을까요? 대부분 젊을 때 먹었던 강한 마은 음식의 경험 때문입니다. 불닭, 매운 찌개, 매운 라면 같은 음식은 성인에게도 강한 자극입니다. 그 기억 때문에 매운 건 다 안 좋아 라는 잘못된 인식이 생기는 것이죠. 하지만 의학에서 말하는 매운맛의 치료적 활용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작은 자극, 느린 자극, 반복되는 자극, 마치 따뜻한 찜질처럼 몸을 서서히 드는 방식입니다. 혹시 지금도 이런 걱정이 있나요? 나처럼 속이 약한 사람이 먹어도 괜찮을까? 다음 섹션에서는 그런 분들도 따라할 수 있는 가장 쉬운 활용법을 알려드릴 테니 조금만 더 따라와 주세요. 지금까지 캡사이신의 원리와 효능을 충분히 이해하셨다면 이제는 그럼 실제로 어떻게 먹는 게 가장 좋을까?가 궁금하실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루 1분이면 모든 준비가 끝난다는 점입니다. 매운맛 루틴은 복잡한 준비가 필요 없습니다. 노인분들이 가장 자주 하는 실수가 건강에 좋다니까 많이 넣어야겠지 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캡사이신의 힘은 혼량이 아니라 반복에서 나옵니다. 아래 소개드릴 세 가지는 제가 실제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추천하는 방식입니다. 1. 고춧가루, 한 꼬집물. 가장 쉬우면서도 효과가 빠른 방법입니다. 아침에 찬물 한 컵에 고춧가루 한 꼬집을 떨어뜨려 주세요. 색이 아주 옅은 주황빛이 돌 정도면 충분합니다. 삼킬 때 거의 맵지 않지만 입 식도 위장에 아주 약한 열기 자극이 전달되며 순환이 서서히 깨어납니다. 특히 아침에 손발이 차가운 분들은 이 방법만으로도 아침이 좀 다르다는 느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나물두부에 고추기름 3방울 국보다도 훨씬 안전한 방법입니다. 기름 속에 들어있는 캡사이신은 자극이 더 부드럽고 위 점막을 직접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속이 약한 분들에게도 적합합니다. 두부 한 조각, 시금치 나물 한 단 접시에 고추기름 딱 3방울만 떨어뜨려 보세요. 그 작은 붉은색이 당신의 혈관을 깨우는 버튼이 됩니다. 3. 고추장 반, 스푼 점심 루틴. 아침보다 점심에 더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점심은 소화기 활동이 왕성한 시간이라 매운맛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비빔밥처럼 섞지 않아도 됩니다. 밥 한 숟가락 위에 고추장 반 스푼만 올려 한 입만 드셔도 충분합니다. 이 한 입이 오후에 졸음이 덜 오고 몸이 답답하게 처지는 느낌을 줄여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절대 세게 맵게 먹지 마세요. 절대 양을 늘리지 마세요. 단지 매운맛을 주기만 하면 됩니다. 노년기의 몸은 큰 자극을 싫어하지만 작은 신뢰는 놀라울 만큼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제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볼까요? 당신에게 가장 편한 매운맛 루틴은 무엇일까요? 아침물 한 잔, 고추기름 3방울,
고추장 반 스푼. 당신이 부담 없이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캡사이신을 누구나 먹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 즉 주의가 필요한 분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캡사이신은 논연기의 순환을 깨우는 훌륭한 도구이지만 모든 분에게 100%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당신에게 꼭 필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천천히 그리고 정확하게 설명드릴게요. 1. 위염,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 이분들은 자극에 민감한 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캡사이신이 위벽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고추기름 루틴만 허용합니다. 고춧가루, 고추장보다 훨씬 부드럽고 기름이 위 점막을 감싸주는 효과가 있어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이 방법만으로는 문제를 느끼지 않습니다. T. 공복 위통이 자주 있는 분, 아침 첫 식사 전에 매운 자극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아침이 아니라 점심부터 매운맛 루틴을 시작하세요. 순서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부담은 크게 줄고 효과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3. A형 식도 역류, 심한 역류 경험이 있는 분. 이분들은 매운 자극보다 기름기, 과식, 다식, 늦은 식사가 더 큰 문제입니다. 하지만 혹시 모를 불편감을 방지하기 위해 고추기름도 1, 2방울로 줄이고 반응을 관찰하는 것이 좋습니다. 4. 혈압약 중에서도 베타 차단제를 복용 중인 분, 극단적으로 매운 자극은 일시적으로 심박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권하는 은은한 매운 자극은 임상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킨 적이 거의 없습니다. 다만 약 복용 직후보다는 식사 중간에 매운맛을 넣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5. 당뇨로 인해 말초 신경 감각이 떨어진 분 이분들은 체내 열감 변화를 느끼는 감각이 둔해 내가 너무 맵게 먹고 있는지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드시 가장 약한 루틴부터 시작하세요. 고추기름 1월 2방울이 적합합니다. 몸은 늘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몸은 이 정도는 괜찮아 혹은 조금 부담스러운데 라고 조용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의 불편감이나 두려움은 매운맛이 위험해서가 아니라 당신에게 맞는 강도를 아직 찾지 못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다음 섹션에서는 그럼 어떻게 시작할까? 일주일만 해보면 정말 달라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섹션 11, 7일 변화 챌린지 약 780 words. 많은 어르신들이 말합니다. 좋다, 좋은 건 알겠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하지?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단순하면서도 효과가 확실한 7일 매운맛 루틴을 권합니다. 이 챌린지는 부담이 전혀 없고 오히려 몸의 신호를 알아차리는 훈련이 됩니다. Day 1. 아침물 한 잔에 고춧가루 한 꼬집 가장 약한 자극으로 시작합니다. 몸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의 목표는 자극을 주었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Day 2. 점심 두부에 고추기름, 3방울 은은한 열기가 몸에 퍼지는지 관찰해 보세요. 손끝이 살짝 덥다거나 식사 후 졸림이 줄어드는 느낌이 올 수도 있습니다. Day 3. 고추장 반 스푼 추가, 점심 한 입에만 넣어도 OK입니다. 매운맛이 강하다고 느끼면 반이 아니라 4분의 1 스푼으로 조절하세요. Day 4. 아침, 점심 중 편한 시간의 선택. 이날부터는 몸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아침이 부담스러우면 점심만, 점심이 불편하면 아침만 하시면 됩니다. Day 5. 미세한 변화 관찰하기. 이날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아침에 손이 덜 차가웠어요. 혹은 걷기 시작할 때 덜 굳은 느낌이었어요. 이 변화가 바로 당신 몸의 순환 점화 반응입니다. Day 6. 내게 맞는 강도 찾기. 이날은 매운맛 강도를 하나씩 비교하는 날입니다. 고추기름이 더 편한지, 고춧가루가 부담 없는지, 고추장이 맛있게 느껴지는지 당신 몸의 언어를 들을 수 있는 날이죠. Day 7.
내가 선택한 루틴 정착, 일주일 동안 느낀 모든 신호를 바탕으로 하루 한 번의 루틴을 정합니다. 이 루틴이 바로 당신의 순환을 지켜주는 작은 점화 스위치가 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입니다. 당신이 이 루틴을 계속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따뜻하고 잔잔한 마음으로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당신,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겠네 하고 중얼거리기도 하셨을 겁니다. 그 과정 자체가 이미 당신의 몸이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차갑고 굳어지는 것들에 둘러싸이며 삽니다. 손끝은 차가워지고 몸은 예전처럼 잘 뜨거워지지 않고 뭔가 하고 싶은 마음도 점점 식어가는 듯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아직도 깨어날 수 있는 온기가 남아 있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다시 느끼도록 캡사이신이라는 작은 불씨가 도와줄 뿐입니다. 매운맛은 자극이 아닙니다. 당신의 몸에게 보내는 작은 편지 같은 것입니다. 괜찮아. 다시 따뜻해져도 돼. 다시 움직여도 돼. 아직 너는 살아있는 몸이야. 이 영상에서 우리가 함께한 시간 동안 당신은 이미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뇌가 어떻게 깨어나는지, 혈관이 어떻게 열리는지, 어떤 평소 습관이 문제였는지, 그리고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모두 이해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거창한 계획이 아닙니다. 단지 하루 한 번의 작은 뜨거움입니다. 두부 위에 고추기름 한 방울, 밥 위에 고추장 반 스푼, 아침물 한 잔에 고춧가루 한 꼬집. 이 작은 습관 하나가 당신의 몸을 다시 따뜻하게 만들고 당신의 삶을 다시 밝게 만들 것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말. 우리는 수없이 듣지만 실감하기는 어렵죠. 그러나 몸이 뜨거워지면 그 말을 이해하게 됩니다. 따뜻함은 당신을 다시 살아있게 만드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가슴 어딘가 깊은 곳에서 아주 작은 불씨가 깜빡이고 있을 겁니다. 그 불씨를 꺼뜨리지 마세요. 오늘 그리고 내일 작은 매운맛 한 숟가락으로 그 불씨를 다시 밝게 해주세요. 마지막 작은 초대, 당신이 7일 동안 어떤 변화를 느끼게 될지 저도 정말 궁금합니다. 댓글에 Day 17의 챌린지 시작이라고 남겨주세요. 당신의 작은 한 문장이 다른 누군가에게도 새로운 불씨가 됩니다. 오늘도 따뜻한 당신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당신 곁을 지켜드린 당신의 덕터 스토리텔러였습니다.